방금 전에 우리 얘기할 때 일면 나갔나요? 안 아직 안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아직 일면 안 한번 나갔어요? 살펴보죠. 일면 한번 예.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반도체 전쟁이 뒤덮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일 반도체도 속도전, 잃어버린 30년 지웠다.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지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속도전을 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지금 주가 니케이 지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면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문으로 가볼까요? 자,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죠. 인텔이 1.8나노 연말 양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하면서 삼성과 TSMC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가 삼성도 앞서가겠다, 뭐 TSMC도 앞서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위기감이 될 수 있는 소식이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중앙일보. TJ 동맹 이어 팀 아메리카. 팀 아메리카는 미국 반도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 몰리는 한국 파운드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담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신문이 있나요? 예, 한국일보. 지금 일면 머릿 기사는 의사 문제니까요. 그 바로 밑에 삼성전자 제치겠다. 이게 제목에 그냥 딱 나오잖아요. 예. 인텔 발 파운드리 전쟁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아니 우선 제가 궁금한 게요. 오늘자로 이렇게 반도체 소식이 일면을 다 뒤덮은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기자들 모아놓고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간 거고요. 예. 일본은 내일 구마모토현 한 작은 마을 기쿠요마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일본 내 첫 TSMC 공장이 준공식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일본 외신을 통해서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종의 이제 그 반도체 면에서 1980년대 전 세계 1등이었었잖아요. 모든 전자산업이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점 쇠퇴기를 걸어왔잖아요. 결국 일본이 한국하고 대만한테 반도체 1등 다 내주고 전자산업도 쇠퇴기로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다시 공장을 설립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그래서 반도체 부활을 상징하는 공장이다.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거에 힘입어서 일본 증시가 또 그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감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쭉 보면은 예. 제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 소식에 더 많은 좀 힘을 실은 게 조선중화동항인데 보수 언론들이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조선중화동항도 결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동아랑 중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우리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도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칩을 설계하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는 이제 많이 찍어내는 게 파운드리고 이런 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파운드리라는 부분에서 TSMC가 전 세계 1등인 것이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2등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TSMC가 1등인데 그 1등인 TSMC를 일본이 구마모토현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면서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일본의 그런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TSMC하고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고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더 늘어나겠네. 그걸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일단은 보수 언론에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텔 얘기했는데 인텔은 뭐냐면 인텔이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텔은 이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인텔은 설계를 하는 이제 집단인데 그런 회사인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지금 공개를 하고 그걸 인텔이라는 회사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주고 가야 된다.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생산, 패키징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 관계자, 진화 러먼도 사무장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대 행사를 열었어요. 여기에 샘 알트먼, 이 오픈 AI 뭡니까 직함이 뭐 이 대장이죠 어쨌든 네 거긴 직함이 복잡하니까 예. 제가 두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픈 AI 두목이 와가지고 저희가 7조 정도 펀딩해가지고 이 AI 개발을 위해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가 완전히 미국의 어떤 기업들로 수직 계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인텔이 공개한 자기들의 어떤 그 투자를 받는 계획에 더불어서 생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컴퓨터 조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CPU나 이런 거 보면은 몇 나노로 생산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그 클럭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5나노냐, 뭐 3나노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이 올해 말부터 1.8나노미터급 주문형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인데 네. 이 스케줄이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예정하고 있는 스케줄보다 빨라요. 이게. 그리고 이 스케줄만 발표하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스케줄에 대해서 그럼 그거 저희가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똑같은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니다. 라고 지금 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보기에는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를 한다고 이 사업에 좀 뛰어들었을 때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율이 중요한데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칩을 막 찍어냈을 때 그래도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야 이게 좀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윤이.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일단 MS가 사준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불량률이 많이 나면은 고객사들이 불안해서 그걸 거래를 안 할 텐데 MS가 사준다라고 하면 인텔이 굉장히 백이 좋아졌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격차 뒤에 있을 텐데 인텔이 아무래도 줄어들겠네. 그러면 1등하고의 격차는 커지고 삼성전자 뒤에 쫓아오는 인텔하고의 격차는 줄어들겠으니 삼성이 위기겠네. 이게 사실은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사설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뭔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뭔가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데 결이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너는 이렇게 말이 기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재밌게 듣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저는 사실 가시방석에 앉은 거 같고. 아니에요. 제가 힘 실어 드릴게요.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오늘 기사가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저는 전원 켜고 워드 치는 것밖에 몰라요. 평생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인텔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주는 업체까지 생겼고 그래서 삼성이 위기다. 결국 그런 줄거리라는 거네요. 조선일보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밀어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약간 다른 게 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는 큰일 났어 뭐 이런 느낌이 딱 나는데 조선일보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사 자체는 일본에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잘 보시면은 구마모토현의 TSMC 이 공장 짓는 거 보면 양배추 밭에다가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린벨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린벨트에다가 반도체 기업 유치하자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애매한 얘기인데 아무튼 일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조선일보는 기사는 갖고 가는데 이 의도가 뭐냐가 사설에 드러납니다. 사설 제목이 미일 24시간 365일 공사 반도체 재건 우리는 할 수 있나예요. 24시간 365일 공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 정부가 이 구마모토현에 이 TSMC 공장을 지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24시간을 365일 공사를 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사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는 데다가 자칫 사망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털을 잡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삽을 뜨지 못했다.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허가 등에 발목 잡혀 5차례 이상 착공이 연기됐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무엇일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거의 모든 개혁이 저항에 묶이고 있다. 브라보. 아주 훌륭해. 반도체에서 예술의 경지라고 봅니다. 반도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이건 예술의 경지다. 이게 무슨 소리죠? 훌륭해. 조선일보는 역시 정말 대단하고 다 훌륭한 계획이 신문이에요. 있네요. 이분들은 삼성전자 따위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럼 주 52시간제 풀어주고 건설 현장에서는 그냥 막 밤샘 노동 계속 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반도체 공장 다 지을 수 있네. 24시간 채찍질을 해서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를 우리도 그게 양배추밭이 될지 감자밭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린벨트를 다 풀고 아무튼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그냥 우리도 그냥 삼성전자에다가 다 그냥 예산 줍시다.
그린벨트에다가 반도체 그냥, 공장 그냥 네. 지을 수 있게 다 해줍시다 그냥. 땅도 주고. 네. 거기는 그리고 중대 사고 나도 이제 처벌 안 한다 이렇게 해가 유예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안 짓나? 땅이 없어서 안 짓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그린벨트도 얘기했잖아. 그린벨트 안 풀어줘가지고 지역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야? 지금 풀어줘도 지금 못 짓는 공장들이 수두룩이고 풀어줘서 산단 만들어줘도 지금 공장이 안 들어설 판에 경제가 활성화돼야 자연스럽게 투자 의욕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올드한 시간인 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이게 무슨 시간대별로 찍어내는 아니, 무슨 벨트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최 첨단을 알리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걸 짓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노동해야 돼. 계속 삽질하고 이게 머리가 말이 되냐고 이게. 멍해서 안 되지 그리고 않나. 또 이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야 될 게 예. 사실 이게 분명히 이 정권 초에 막 미일 이런 어떤 그 미일이 정말 사이좋게 지내면은 상호 호혜적으로 모든 게 풀릴 것처럼 했는데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다 반도체를 다 갖고 가서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반도체 소식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예.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속이 막 썩어 들어가. 우리 주가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사상 최고치야. 주가만 계속 우위로 올라가고 있어. 뭐 물론 이제 미국에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이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국내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한 73,000원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하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고 제자리야 계속. 그러니까 9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왜 이러냐고. 아니 한국하고 미국 동맹이라고 미국 반도체 공급 공급망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LG도 그렇고 미국에 현지에 가서 투자했냐고. 근데 그 투자할 거 그러면 우리나라도 투자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투자하면 되잖아. 왜 미국에 가서 투자하냐고. 거기다가 공장 지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예를 들면 공장을 지어주면 지금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칩스법이라고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거에 더해가지고 중국의 예를 들면 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규제의 폭은 어느 정도로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잖아요. 예. 칠스법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대상이 지금 그런 거 어디냐 지금 인텔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우리는 뭐 남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거기다 공장 지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줬는데 그러게요. 바이든은 지금 재선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겠고 예, 트럼프 시대가 대통령께서 되면은 그렇게 외교를 하셨는데 그렇죠.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바이든한테 다 걸게 하고 미국에 다 걸게 하고 다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되게 생기고 도대체 가져온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받게 지금 네. 그러니까 도하이브도 사설에서 썼어요. 기사에도 TSMC 쫓기 바쁜 삼성, 인텔 추격까지 뿌리쳐야.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사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설로도 6년 안에 삼성 잡는다. 원조 반도체 제국 인텔의 선전포고. 그러면서 우리도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설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텔은 미 정부로부터 13조 원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투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 등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보조금 줄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대체? 미국 가가지고 돈만 갖다가 쓸어버주고 그렇다고 뭐 안보가 튼튼해져가지고 뭐 한반도가 정세가 안정이 되기를 했어?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 경제적으로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이득을 얻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대만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가 취한 실리가 뭐가 있냐고. 주가도 안 오르고 말이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